안녕하십니까. 마취통증 의사 이관우입니다. 동의보감 강의 오늘은 뇌경편 권지 2 중에서 성음과 그 언어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의보감을 읽다가 보면 참 재미나고 신기한 게 많은데, 특히 서양의학과 너무 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다양해서 이게 정말 놀랄만 합니다.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. 서양의학에서는 대부분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완치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수치를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다 낮다 할 때 수치가 있잖아요. 맥박이나 또는 혈당이나, 우리 건강검사할 때 피검사를 해서 다 넣는 것이 수치입니다. 심지어 암 환자들을 진단할 때도 그 수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. 항암제를 쓰고 또 치료 과정을 평가할 때도 수치를 사용해요. 이 서양의학은 자우당 수치로 하고 데이터로 하는 것입니다.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. 그런데 물론 동양의학에서, 우리 한의학에서도 그 기준이 있지만은 이 철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오늘 말씀드릴 이 성음과 언어 부분이에요. 무슨 뜻인가 하니, 환자를 진단할 때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또 그가 말을 하는 것, 그 언어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언이라 하는 것은 환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. 본인이 말하는 게 언이고, 언은 의사가 말하는 것에 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으로 병을 진단할 수 있고 치료한다. 그리고 성음은, 이건 한마디로 목소리죠. 목소리. 성음, 음성이라 그러거든. 이 목소리로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경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성음과 이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이론은 정말 특이하고 재밌지 않습니까? 제가 요즘 우리 한국의 한의사분들, 이 동의보감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왜 발전 안 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이런 이론들은 아마, 가령 예를 들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병을 진단하고 그걸 치료를 했다, 이런 걸 논문을 쓰거나 이런 걸 의학 이론으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제가 좀 의아해요. 근데 이 동의보감에서는 그걸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분명하냐? 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합니다. 성음, 출러신이다 이게요. 음성은 신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신장에서 나오는 것이 출어신이고, 출어신인데 심위 성음의 이 심장이 말이요, 성음의 성음지주다 이렇습니다. 심장이 이 음성의 주인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폐위 성음지 문이다 했습니다. 문. 폐장은 우리 목소리의 문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음성이라는 것이 신에서 나오는 것인데, 이 어떤 점에서 신에서 나온다고 그러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, 아마 고대 그런 사상이겠죠. 중국 의사나 다 보고 하셨겠죠. 그래서 이 음성 자체는 신장에서 나와서 심장이 주가 되고 폐장은 문이 되어서 이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. 이 음성이 나오면 이거를 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? 만일에 간이 병이면은 간병, 즉 간이 병에 걸리면은 이 음성이 슬퍼진다는 거예요. 사람의 음성이, 슬픈 음성이 갑자기 나오면 그것은 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폐의 병이 있으면 뭐냐? 폐병지, 폐병, 즉 성이 촉된다 했습니다. 폐병이 있으면 목소리가 밧다고 그래요.
이렇게 촉박해지는 거예요. 촉박해지는 거예요. 심장에 병이 있으면 심병 즉 성웅이라 했습니다. 심장에 병이 있으면 목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. 커지고 아마 울리는 것 같아요. 이거 심장병 사람들이다. 그렇게 하고 비장의 병이 있다. 비장의 병이 있으면 비병 즉 음성이 만입니다. 느려집니다. 느려진 천천히 나온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음성을 통해서 병이 어느 장기에서 생겼는가 그걸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마 이거를 조금 아마 우리 계량적으로 아마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은 굉장히 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것인지 연구를 하면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 병을 다 진단할 수 있고 대장의 병이 있으면은 목소리가 길어진다고 하고 또 신장이 아주 안 좋은 경우 신장의 병이 심하면은 목소리가 침한다 아주 가라앉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음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. 이 병의 진단과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음성이 또 이 성음편에서 이 동의보감에서 아주 중요하게 특별히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이 횡골이라는 것입니다. 횡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설골이라고도 하고요.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. 이 횡골이 혓바닥에 기가 통하게 하는 그 혀의 기를 통하게 하는 뼈라는 거예요. 이 횡골이라는 것이. 그래서 이것에 병이 걸리면 혀가 움직이지 못해 말을 못한다.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. 음성이 나오지도 않고. 근데 이 횡골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이걸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합니다. 하이오이드 본. 제가 해부학으로 하면 이게 무슨 뼈인가 찾아봤어요.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이 밑에 있는 여기 이 뼈가 하나 붕 떠 있는 뼈가 있어요. 이 연결이 안 된 뼈가 목 밑에 하나 있습니다. 이 특이한 뼈예요. 저도 학생 때도 공부하면서 이 뼈가 도대체 용도가 뭔가 생각했는데 근육이 잠깐 스쳐가는 뼈인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아마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할 때도 뭐 별 의미 없이 아마 잘라내는 경우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그걸 그 기능을 잘 몰랐어요. 근데 동의보감에 보니 그것이 횡골이 이것이 혓바닥의 기, 설기죠. 혓바닥의 기가 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, 이 횡골이, 문제가 있으면 혀가 움직이지 않고, 말을 못한다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, 아까 말씀드린, 본인이 말하는 게 언이고, 의사가 물어서 답을 하는 게 언데, 이 언어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가 해서, 또, 선생님, 허준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었고요. 특히 이 언어, 음성하고 같이 합쳐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많이 설명하셨는데, 가령, 사람이, 트림을 하잖아요. 에라고 했습니다. 트림을 히라고 하는데, 이 트림은 위장의 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. 그렇게 봤어요. 위의 기가 트림 밖에 나오는 것이 에다. 또, 체가 있으면 체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좀 어려운 단어 체는 이제 재채기입니다. 이 재채기를 하는 이것도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마 이게 비장하고 관계에 있어서 재채기가 나온다. 그 병이 있으면 그렇다.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또 여기 재미난 것이 허준 선생님께서 화타와 편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음성 말하는 거 있잖아요. 또 목소리가 갑자기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환자들의 죽는 것, 임종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편작 선생은 사람이 기가 떨어지고 말을 못하게 되면 곧 죽는다. 이게 임종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데 목소리, 발음, 언어 나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타 선생님도 이 언어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경우 사람이 병석에 누웠다가 말이 안 되고 약간 헛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3일 내로 죽는다. 그렇게 생사에 대해서도 이 음성과 언어가 중요하다.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. 그 치료제 중에서도 제가 병의 치료에서 재미난 것이 여기 언어의 치료에 뭐 단방약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친구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
동자묘라는 게 있습니다. 동자묘, 어린아이의 오줌입니다. 어린아이의 오줌을 마시면, 언어 치료, 성음 이 치료가 되는데 아주 좋은 것이고. 또 한 가지가 계자입니다. 계자 있죠? 계란, 계란입니다, 계란. 계란이, 성음과 그 언어 치료에 굉장히 좋다.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, 뭐 노래를 부르는 어디 간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날계란 하나 깨먹고 가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. 목소리가 좋아진대요. 아마 이 동의보감을 조금 읽으셨던 것 같아요. 날계란, 이것이 목소리에 좋고, 성음에 좋고, 병을 치료하는 데도 좋고, 또, 어린아이, 동자녀도 그 성음 치료, 병 치료에 아주 좋다.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물론 뭐 다른 차나 이제 식물 섭취하는 게 있고, 이 성음에 대해서는 대체로, 차를 끓여서 마시는 게 많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. 예, 오늘은 동의보감의 그 성음, 그 음성과 언어, 말하는 것에 가지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 부분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아마 서양의학에서도 이걸 많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.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을 볼 때 병에 걸리면 목소리가 변하는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학에서는 그 장기가 어디에서 생겼나 그건 잘 모르는데 동의보감에서는 그걸 명확히 밝혀놓고 또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잘 설명해 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동의보감 권지2, 뇌경편 권지2에서 성음, 또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예, 다음 시간에는 담접, 체액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동의보감 뇌경편 권지2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목소리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